안녕하세요. 퀴즈 시무성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3단원 환경오염 파트 첫 번째 중단원 얘기 나갈 테고요. 자, 환경오염 파트에 처음 나온 얘기, 뭐에 관한 얘기? 대기오염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기오염. 자, 말 그대로 대기오염이라는 건 뭐다? 기권. 특히나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대륙권이 오염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자,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들, 일단 우리는 대기오염 물질은 뭐다? 1차 오염 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또 아울러 1차 오염 물질, 말 그대로 1차 오염 물질은 오염원에서부터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배출되는 걸 뭐라고 하자? 1차 오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나온 1차 오염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 새로운 오염 물질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뭐라고 한다? 2차 오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나오는 1차 오염 물질 첫 번째, 일단 우리는 뭐에 관한 얘기? 일산화탄소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산화탄소. 자, 일산화탄소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일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뭐다? 대기 오염 물질 중에서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 일산화탄소. 또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배출될 수 있니? 바로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통상 뭐다?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CXHY. 자, 탄화수소가 연소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연소하게 되면 뭐 나오니? 탄소가 산소랑 만나 CO2가 나오고요. 수소가 산소랑 만나 물 분자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원래는 화석연료가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라면 물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이 아니겠고요. 여기 나오는 CO2 같은 경우는 뭐다? 온실기체.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물질이 되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러한 화석연료가 뭐하자? 불완전 연소한대. 산소랑 충분히 화합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바로 뭐가 나온다?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자, 일산화탄소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 왜 위험하냐? 색깔이 없거든. 색깔이 없고요. 냄새도 아니나 맛도 없대. 따라서 우리가 흡입하는지도 모르고 흡입한다라면, 자, 이런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 때문이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산소랑 붙어 먹으려는 것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 순간 어떻게?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여 온몸에 돌면서 산소를 해리시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일산화탄소가 뭐다? 우리 몸에서 산소가 운반되는 걸 뭐한다? 방해해버린다는 얘기야.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누구?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붙어 먹어버림으로 해서 어떻게 돼? 몸의 곳곳의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주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 결과 일산화탄소를 흡입하여 어떻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일정 이상 시간 차단이 된다라면 우리는 뭐니? 의식을 잃게 된다고. 그게 지속된다면 어떻게 돼? 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여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나 예전에 캡틴 어린 시절에 연탄가스, 연탄 보일러를 때는 집이 많았었거든. 그때 어떻게? 연탄 보일러 빈틈이 있어서 연탄가스, 특히나 이 불완전 연소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의 화석연료일수록 불완전 연소가 잘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연탄가스 흡입에 의해 일가족이 안타까운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살기가 좀 빡빡해졌나?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그지?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니? 일산화탄소거든. 특히나 번개탄 이런 거. 밀폐된 공간 안에서요, 고체 화석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나오는 일산화탄소 흡입에 의해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는 그런 방법들, 일산화탄소 그런 방법이란다.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산화탄소.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바로 뭡니까? 어떤 것들? 1차 오염물질 황산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산화물. 자, 황산화물 같은 경우도요, 어디서 나오는 거니? 마찬가지 화석연료가 하면서 연소할 때 배출되는 물질. 또 이러한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주냐?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얘기는
자, 황산화물이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라는 건데 바로 여기 나오는 황이라는 원소가 어디서 난 거니? 당연히 연소인 거니까 연소적인가? 공기 중에 산소랑 화합하는 거지, 그지? 당연히 산소라는 원소는 공기 중에 온 거라면 여기 나와 있는 황이라는 원소는 어디서 났니? 라는 얘기거든, 그지? 자, 바로 여기 황이라는 건 어디에서요? 화석연료 안에 있던 원소라는 얘기. 화석연료 안에 있는 원소. 자, 그래서 황산화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다음 나오는 1차 오염물질이 바로 뭐니? NOx. 질소산화물이 되겠다. 그치? 질소산화물. 자, 질소산화물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분출이 된다는 얘기. 자동차 배기가스에 나오는 게 질소산화물. 자,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질소라는 원소는 어디서 났니? 라는 얘기인 건데 바로 위에 나와 있는 황산화물과 비교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질소는 바로 어디일 거다? 공기 중에 들어있던 질소라는 얘기. 자,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질소라는 기체직이지. 왜 질소가 공기 중에 제일 많아요? 왜 가장 많니? 질소는요, 바로 뭐? 삼중결합. 결합을 끊기가 어려워. 굉장히 안정한 기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 중에 많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지? 근데 이러한 공기 중에 질소가 바로 뭐?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연기관을 이용한다라고 하지, 그지? 내연기관. 바로 자동차 내부의 엔진에서 바로 무슨 환경? 고온, 고압 환경에 의해 뭐다? 공기 중에 질소가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잘 봐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 대체 연료를 사용한다라면 대체 연료. 우리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연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니? 화석연료가 되겠지, 그지? 화석연료가 아니라 대체 연료를 사용한다라면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황산화물은요. 황산화물은 줄일 수가 있겠지. 왜? 여기 황산화물에 황이라는 원소가 어디 있던 거예요? 화석연료 안에 들었던 거니까 황이라는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한다라면 황산화물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치만 대체 연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뭐다? 질소산화물은요. 줄어들 수가 없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 결국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바로 자동차 내부의 고온, 고압이라는 환경 때문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다른 연료를 사용해서 마찬가지 뭐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뭐다? 마찬가지 고온, 고압 환경이 유지가 된다라면 어떻게? 다른 연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질소산화물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좀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또 아울러 뭐 나오냐? 1차 오염물질 이런 게 나와요. VOCS라고 얘기하는 VOCS. VOCS. 자, 뭐 영어 줄임말인데 당연히 V가 뭡니까? volati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다요? 휘발성. organic. 유기, compound, 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뭐라고 하자? VOCS, VOCS라고 보통 읽습니다.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바로 뭐 있냐? 그래, 앞서 나왔던 탄화수소 같은 것들도요.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반적인 탄화수소들은요. 분자 간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쉽게 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마지막으로 캡틴이 작년부터 밀고 있는 얘기야. 작년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크게 목소리 높여 외쳤는데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타깝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제 얘기할 게 뭐에 관한 얘기냐? 작년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다? 올해 출제될 확률이 더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바로 뭐에 관한 얘기? 미세먼지에 관한 얘기. 미세먼지. 자, 지구과학은요, 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지구과학과 관련된 사고들이요, 출제 요소로 많이 나온다고. 뭐 지질재해, 기상재해, 아니면 환경오염에 관한 얘기들까지.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만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심하다라고 예보했었지, 그지?
따라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게 캡틴 생각입니다. 아마 문제가 나온다라면 어려운 수준으로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어떻게 나올 거냐. 주로 자료 해석에 관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미세먼지 하면요. 두 가지 신경 써야 됩니다. 바로 뭐다? PM10이라는 놈이 있어. PM10. 이게 뭐니? 미세먼지가 말 그대로 뭐냐? 굉장히 입자가 작은 먼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얼마 정도로 작니?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를 PM1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PM10 말고요. 뭐까지도 얘기가 나와? PM2.5까지 나와.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입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흔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 뭐하니? 마스크 쓰잖아. 그지? 근데 마스크도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뭐다? 미세먼지 대비용 마스크가 따로 있다고. 근데 PM10까지는요. 이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쓰면 어느 정도 걸러지지만 PM2.5에 관한 얘기는 얘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답니다. 뭐 이런 자료들이 제시가 된 다음에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는 뭐다? 호흡기에서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폐 또는 코, 호흡기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얘기. 자, 또 아울러 평가 문제 등장한 적이 있는 얘기인데, 자,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1차 오염 물질들이 전부 다 뭐냐? 대기 오염 물질들이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대기 오염은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주로 기체상의 물질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여기 나온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까지 전부 다 뭐다? 기체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치만 지금 여기 얘기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가 뭐다? 입자상의 오염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자, 알갱이, 그래요. 자, 나머지 1차 오염물질 전부 다 뭐다? 기체 상태라면 미세먼지는 뭐니? 고체 상태의 대기 오염물질이 되겠다. 요 정도가 차이점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기 오염물질은 대부분 기체상이지만 모두 있다. 입자상도 있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오염물질에 관한 특징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셔야 되겠고요. 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배출원에서 나온 1차 오염물질들이 뭐에 의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면 이미 배출된 다음에 화학 반응에 의해 새로운 오염물질들이 나오게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2차 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오염물질들. 자, 2차 오염물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2차 오염물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누구니? 그 이름도 유명하신 O3. 얘가 뭡니까? 오존이 되겠다. 오존. 자, 오존이라고 얘기를 한 거 우리 익히 많이 들어왔던 얘기다, 그지? 오존이라는 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지? 뭐 해주니? 성층권에서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거니까. 이건 맞아. 그치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오염에 관한 얘기는 성층권 오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디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뭐다? 대륙권에서의 오염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 성층권에서의 오존층은 뭐다? 오존은요? 자외선 차단해주는 이로운 놈이다. 그치만 대륙권에서의 오존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면 또 버벅이게 된다. 그치? 자, 기본적으로요, 오존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얘는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려는 성질이 강해. 산화력이 크다고 얘기하거든. 다시 말해, 다른 물질 산화시켜요? 그래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균력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존을 이용해서 뭐다? 수돗물을 소독하기도 하거든. 자,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 일부는 뭐다? 대낮에 대기오염의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오존주의보라는 게 있어. 그럼 오존주의보라는 거 오존을 조심하라는 거 경보 아니야, 그지? 그러면 오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오존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미량이 있을 때, 적당량이 있을 때는요, 뭐 해주니? 살균, 소독해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로울 거란 말이야. 심지어는 어떤 수준이냐면, 요즘에는 인지 모르겠다만, 한때, 시설 좋은 독서실들이 굉장히 유행한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 시설 좋다는 독서실에 각각의 교실들마다, 독서실마다 뭐가 달려있어? 오존 발생기가 달려있었다고.
오존 발생이 뭐 하는 거니? 오존을 뿜뿜뿜 뽑아내는 놈이라고 해요. 왜? 바로 뭐 대기 중에 있던 세균, 바이러스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살균소독하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어떻더라? 미량이 아니라 과잉, 많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오존이라는 놈이 살균소독을 잘한다 그랬었지, 그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눈에 들어오고요, 우리 호흡기에 들어와서 우리 눈과 호흡기에 있던 정상적인 세포들을 뭐하니? 죽여버려. 그럼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다, 그지? 그래서 오존은 뭐다?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는 대기 오염물질에 해당한다는 얘기라고. 많으면. 정리됩니까? 자, 그래서 오존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는 결국 건너뛸 수가 없지, 그지? 뭐에 관한 얘기? 성층권에서의 오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멸되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어떻게 생겨났냐? 어떻게 생겨났니? 언제부터 생겨났어요? 광합성 생물이 등장한 이후에 생겨났잖아. 그래. 자, 광합성 생물에 의해 뭐가 늘어나? 산소기체가 늘어난 결과, 이 산소기체가요, 어디까지?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 결과 뭐 받아요? 강한 자외선에 의해. 자외선이라는 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전자기파지, 그지?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중결합하고 있던 산소 분자를요, 산소 원자와 원자로 쪼개버리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쪼개진 산소 원자가요, 누구랑 만나? 또 다른 산소 분자랑 만나서 뭐 만들어져? 오존이 만들어져. 자, 이 결과 뭐 하게 됐다? 오존이 생성되게 된 거야. 근데 이러한 오존 자체도요, 시간이 지난다라면 뭐 받아? 마찬가지 강한 자외선에 의해 가지고 뭐 될 수 있니?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로 쪼개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상적으로는요, 성층권에서도 오존이 생성되는 반응과 소멸되는 반응이 어떻게? 번갈아 가며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더라? 성층권에서요, 일정량의 오존량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란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였니? 우리 뒷단원, 지구환경 변화 단원을 다시 다루게 할 겁니다만은,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 프레온가스라는 놈에 의해 뭐다? 이러한 생성 소멸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오존층 파괴, 오존 구멍이 생겨버린 거지.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차후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인 오존층 생성 반응이 성층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정상적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말하는 오존이라는 거 어디냐? 대기오염 성층권이 아니고요. 어디 얘기하는 거니? 대륙권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 자, 대륙권에서 얘네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니? 라는 걸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까지나 오존이라는 게 대기 오염 물질인 건데 뭐나? 1차 오염이 아니라 2차 오염 물질이라고 얘기했지. 그딴 얘기는 뭐다? 1차 오염 물질들이 나와서요, 화학 반응에 의해 오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바로 이 오존을 만들게 되는 1차 오염 물질이 누굴까? 바로 누구다요? 그래, 질소산화물이란 얘기. 질소산화물, NO2. 바로 이 NO2라는 놈이요, 중요합니다. 뭐 받게 된다라면? 강한 자외선을 받게 된다라면 뭘로 쪼개져? NO와 O로 분해가 되게 되겠다. 그럼 이때 만들어진 산소 원자가요, 산소 원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산소 분자랑 붙어 먹어요. 뭐 만들어져? 오존 분자가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질소산화물이 나와가지고요, 오존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오존이 뭐 됐다고요? 생성된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질소산화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 나와 있는 NO가 누구랑 붙어 먹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오존 분자랑 붙어 먹은 결과 다시 어떻게 돼? NO2와 O2로 다시 한번 뭐다요? 오존이 뭐다? 사라지는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원래는 질소산화물만 있다라면 요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남으로 인해 오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겠지, 그지? 생성소멸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질소산화물이 원래는 누구랑 오존과 붙어 먹어서 소멸시켜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질소산화물 일부가요, 누구랑 붙어 먹어버려. 대박.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반응해버려. 그 결과 뭐 만들어지니?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 그 이름도 유명하신 스모그가 생성돼 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래 여기 나와 있던 여기 나와 있던 NO가 오존을 생성하게 하면서 NO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그치만 다시 NO가 뭐 해야 돼? 생성된 오존을 소멸시켜야 되는 놈인데 얘랑 만나서 소멸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던 놈인데 얼랄랄라 얘랑 붙어 먹지 않고 누구랑? 또 다른 1차 오염물질과 반응해버림으로 인해 여기 있는 얘는 원활하게 일어나겠지만 얘 일어나? 잘 안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스모그 생성에 의해 오존이 뭐 되는 꼴? 소멸되지 못하고요 축적돼 버리는 꼴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대류권에서 일어나는 오존 생성 2차 오염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다. 자, 굉장히 수능에서 많이 등장했던 문제고요. 여기 환경오염 파트,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파트 전체 중에서도요.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았던 게 바로 이거에 관한 얘기다. 요 반응에 관한 얘기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 뭘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래, 질소산화물이라는 1차 오염물질은 어디서 배출된다? 어디서 나온다 그랬니? 바로 뭐? 자동차 배기가스. 그래,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질소산화물은요. 자동차 운행이 많은 시간대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자동차 운행이 많은 때가 언제니? 흔히 말하는 뭐? 러시아워, 그지?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출근 시간대일까요? 퇴근 시간대일까요? 일반적으로 퇴근 같은 경우는 뭐 대여섯 시 칼퇴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퇴근 시간대는 차량 운행 스펙트럼이 시간대가 굉장히 넓지, 그지? 그치만 출근 시간대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시간대 스펙트럼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결과 퇴근 시간대보다는요. 출근 시간대. 다시 말해 뭐다? 아침 시간에 질소산화물이 많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러한 반응이 쭉쭉쭉쭉쭉 일어난 결과 뭐한다? 오존이 축적되잖아. 축적되면 뭐하니? 삐리비리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대기 중에 오존이 많아요. 돌아다니시면요. 눈과 호흡기가 자극받아 해로워요. 라는 주의보를 발령한다는 얘기라고. 됐나요? 근데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 건 언제랬니? 아침 시간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건 언제겠니? 당연히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 언제다? 아침 시간대 많이 발령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왜? 원인 물질이 많이 나온 게 아침이라면 아침이 오존주의보 아니에요? 그치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뭘 받아야 돼? 강한 자외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자외선이 강할 때는 언제겠냐? 낮 시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건요. 아침 시간대이지만 실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건 주로 언제다? 낮에 많이 발령한다는 얘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캡틴이 의도한 게 뭔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뭐에 관한 얘기? 오존에 관한 얘기까지. 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나오는 2차 오염물질. 뭐 있니? 바로 산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산성비. 자, 산성비 원인 물질은 결국 산성비라는 것도요. 뭐다? 1차 오염물질들이 뭐다? 일종의 화학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는 건데, 자, 산성비 원인 물질이 누구냐? 바로 누구요? 질소산화물과요, 황산화물. 여기 나와 있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뭐에 의해? 강수 현상에 의해. 하늘에 내리는 비나 눈에 녹는다라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뭐다? 황산화물이 녹으면요, 황산. 질소산화물이 녹으면요, 질산. 아주 강한 산성물질에 비가 내리게 된다는 얘기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요? 산성비. 자, 또 게다가 산성비 정의는요, pH가 얼마? 5.6
미만인 B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산성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통상 중성을 pH 얼마라고 합니까? 7. pH가 7보다 작다는 뭐니? 산성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산성비는 왜 하필 5.6이니? 라는 얘기다, 그지? 자, 산성비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어디까지나 뭐다? 대기오염에 의해 일어나는 대기오염의 척도가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러면 만약에 대기가 전혀 오염이 돼 있지 않아. 뭐라고요? 깨끗한 대기 중에서 뭐다고요? 비가 내린대. 강수. 비가 내린 경우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대기 중에 녹아있던, 대기 중에 떠있던 뭐가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비의 일부 용해된대.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요. 뭐 되니? 탄산. 탄산도 일종의 뭐냐? 산성 띠는 물질이잖아. 그지? 이렇기 때문에 pH가 얼마 정도요? 5.6 정도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깨끗한 대기 중에 비가 내렸는데 pH가 5.6인데 이걸 산성비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없죠. 그래서 pH 5.6보다 작을 때를 우리는 산성비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산성비에 의한 피해, 산성비 정의가 되겠고요. 산성비의 피해는 기본적으로 뭐다? 토양의 산성화를 이야기하겠네. 토양이 산성화가 되겠고요.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좋을 게 없지기지. 또 아울러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산이라는 물질은 누구랑 반응해? 금속과 잘 반응해. 따라서 철골 구조물 또는 탄산염과도 잘 반응하죠. 그 결과 뭐랑? 석회암 또는 대리암들을 뭐다? 보다 잘 부식시키게 된다는 얘기까지. 됐습니까? 자, 1차 오염 물질들 종류, 특성과 아울러 1차 오염 물질은 화학 반응이 만들어지는 2차 오염 물질에 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2차 오염 물질들에서 계속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나오는 2차 오염 물질 뭐 있냐? 바로 스모그라는 게 있지요. 스모그. 자, 스모그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스모크, 연기, 플러스 포그, 안개. 스모크와 포그를 합성한 어떻게 보면 신조어야. 뭐다? 연기. 그래. 대기오염 물질들이요. 마치 연기나 안개처럼 희뿌옇게 되게 끼어있는 걸 뭐라고 하자? 스모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모그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있냐? LA형 스모그. LA형 스모그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뭐 있니? LA형 스모그 말고요. 황화스모그라고 나오죠. 황화스모그. LA형 스모그와 황화스모그로 나누게 되는데, 자, LA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LA형 스모그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원인 물질이 됩니다.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이 원인 물질이 되겠고, 자,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 자, 앞서 얘기했던 1차 오염 물질이 누가요? NO2. 질소산화물이 나왔다, 그지? 이러한 질소산화물이 자, 또 나온다. 뭐 받게 되면요? 자외선을 받게 된다라면 뭐 만들어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요. 똑같이 NO와 O로 분해가 일어날 테고 이때 만들어진 산소 원자가 혼자 놀지 못하고요. 공기 중에 산소 분자랑 붙어먹어 뭐 만들어져? 오존이 생성된다는 얘기. 자, 앞서 오존주의보 오존 얘기할 때 이미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요. 이때 만들어진 오존이 누구랑 붙어먹니? 복스,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붙어먹거나 또는 여기 나왔던 오존이 누구랑 붙어먹어요? CXHY 탄화수소랑 붙어먹어. 자, 분명히 여기 탄화수소라는 건 화석연료 일종이라고 했는데 연료가 왜 오존이랑 붙어먹니? 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 나와 있는 탄화수소는 주로 뭐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 마모. 타이어 스키드마크라고 하지, 그지? 타이어 구성하고 있는 합성고무가 마찰에 의해 흩날려 버린다라면 바로 뭐가 돼요? 탄화수소가 된다는 얘기라고. 또 아울러 뭐다? 1차 오염 물질 중에 나왔던 일산화탄소와 같이 화석연료 불안전연소에 의해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가지고요 뭐 된다는 얘기니? 바로 스모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 스모그. 자, 이 스모그라고 얘기를 하는 놈은요 한 종류의 화합물질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화합물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스모그가 되고 얘도 스모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고등과정에서요, 스모그의 정체가 뭐니? 스모그가 만든 화학 반응을 얘기해 라고 문제 안 묻습니다. 스모그가 만들 수 있는 원인 물질과 배경에 관한 얘기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소산화물은요, 질소산화물은 언제 많이 나온다고요? 출근 시간대 아침 시간에 많이 나온다라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스모그는 언제 잘 생기겠니? 어떤 스모그요? LA형 스모그. 언제 잘 생겨? 봐봐봐. 오존이 만들어져야 얘가 잘 생긴다고 했잖아. 아까 오존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낮에. 따라서 스모그도 언제? 낮 시간에요?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왜? 바로 뭐다? 자외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 이 LA형 스모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받아야 되니? 자외선을 받아야 된다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자외선, 빛을 받아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LA형 스모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광화학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스모그. 광화학 스모그라고도 얘기를 한다. 빛에 의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스모그. 됐습니까? 또 아울러 이렇게 질소산화물은 뭐 때문에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었지. 그럼 자동차 배기가스라 함은 어디에서요? 자동차 운행이 많은 지역. 그래, 쉽게 말해서요, 어디에서? 도심지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스모그가 LA형 스모그 또는 광화학 스모그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여기 나온 그 다음에 다른 스모그 뭐 있니? 황화 스모그.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황화 스모그는 이름에서 눈치챌 수 있겠지만 황화 스모그는 뭐 때문에? 그래요, 황산화물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황산화물 어디서 나오니? 어디 나와요? 화석연료 연소. 그래, 화석연료 연소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공업지대, 공장지대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황화스모그는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난다고요? 공장지대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황화스모그. 또 다른 말로는 얘를 뭐라고도 부른다?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도시 런던에서 처음 발생했대요. 런던형 스모그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황화스모그는요, 원인 물질이 뭐다? 황산화물이야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화학 반응이 가는 얘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에도 뭐다?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마치 뭐다? 안개처럼 떠있어 뿌옇게 대기를 만드는 물질, 황화스모그. 정리될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신다면 우리는 뭐다? 캡틴 교재 몇 쪽이에요? 캡틴 교재 93, 94쪽까지. 대기오염 물질 1차 오염, 2차 오염 정리가 될 거고요. 자, 95페이지, 94페이지구나. 94페이지 아래 보면 어떤 얘기 나오니? 열섬 현상이라는 얘기가 나와. 열섬. 자, 열섬 현상에 관한 얘기인데, 열섬 현상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렇게 뭐다? 땅이 있고요. 여기가 뭐다? 도심이래. 도심지는 당연히 뭐니? 높은 건물 빌딩들이 이렇게 많을 거예요. 그치? 반면 도심지를 좀 벗어난 곳을 뭐라고 합니까? 교외라고 흔히 얘기하지, 그지? 교외. 자, 그러면 도심지랑 교외가 있다라면 현란한 네온사인들, 자동차 운행이 많고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인 도심지역과 나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외를 따지자라면 당연히 누가 온도가 높겠니? 그래, 도심이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상대적으로 교외가 어떻다는 얘기니? 시원하다고. 그러면 따뜻해? 시원해? 그럼 우리 뭐 떠올려야 되니? 바로 뭐? 대기순환. 가열됐다고요? 가열되면 공기부피 팽창, 밀도 감소에 뭐 하게 되니?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 반면 교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딴 얘기는 곧 뭔 얘기냐? 그래, 도심이 뭐다? 고기압에 해당하는 저기압에 해당하는 꼴이고요. 교외가 뭐다? 고기압에 해당하는 꼴이 되겠네. 그 결과 대기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꼴로 순환할 수밖에 없겠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현상. 도심이 교외보다 온도가 높아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열섬 현상에 의해 뭐가 일어날 수 있니? 라는 얘기인 건데 아무래도 교외보다는요. 도심 지역에 뭐다? 대기 오염물질 또는 먼지들이 많겠지, 그지? 이러한 대기 오염물질 먼지들이요. 상승기류를 타고 어떻게? 상공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다가 대기순환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외 쪽으로 퍼져나가게 되겠지. 그 결과 미세먼지 같은 먼지들이요. 도심지를 중심으로 하늘을 이렇게 마치 뭐처럼요? 지붕처럼 뒤덮고 있는 현상. 열섬 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먼지 지붕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다, 그지? 자, 그러면 이러한 먼지 지붕은요. 무슨 문제가 될까? 그래, 너무나 쉬운 얘기겠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뭐하니? 가려버리는 꼴이야. 그 결과 아무래도요. 지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낮아질 거예요. 이런 역할. 또 아울러 먼지 지붕은 어떤 역할도 하게 되냐? 상대적으로 먼지 지붕이 잘 생긴다고요? 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구름의 생성이 더 잘 일어난대. 구름 생성. 자, 구름이 만들어진 게 뭐 때문에 됐냐? 수증기가 뭐해서? 응결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었지. 그지? 근데 그냥 수증기가 이슬점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 응결되는 것도 그냥 일어나기보다는요. 뭐가 있다라면 응결의 중심이 되는 응결핵이 존재한다라면 수증기의 응결이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결국 여기 먼지 지붕을 구성하고 있던 먼지 알갱이들이요. 수증기가 응결이 잘 되게끔 응결핵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지 지붕이 없을 때보다는 구름이 보다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정리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리한 게요. 열섬 현상과 먼지 지붕에 관한 얘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 95페이지에 이제 어떤 얘기도 나오냐. 바로 대기 오염에 영향 주는 요인들이 뭐 있을까요? 대기 오염 영향 요인들.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영향 줄 수 있다? 바람이라는 게 영향을 줄 수가 있대. 바람이 강할 때랑 바람이 약할 때가 있다라면 대기 오염에 의한 피해가 누가 더 클까요? 자, 실제 대기 오염의 영향이 크려면 대기 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으려면 어때야 되겠니?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가 커야 되겠지. 그러면 농도가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기체 상태의 오염 물질들이요. 퍼져나가야 돼. 모여 있어야 돼. 모여 있어야 되겠지. 그지? 다시 말해. 뭐다요? 오염 물질들의 확산이 잘 안 일어날수록 농도가 커서 오염에 의한 피해가 더 커진다는 얘기.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바람이 강할 때랑 약할 때랑 언제 확산이 잘 일어나겠니? 바람이 강할 때 잘 흩어져 버리겠지. 바람이 약할 때가 어떻더라? 오염에 의한 피해가 더 커지게 되겠다. 됐습니까? 바람. 다음 또 뭐에 더 영향을 받냐? 지형에도 영향을 받아. 지형. 지형이 뭐예요? 말 그대로 땅이 어떻게 생겼냐라는 건데 평지와 분지가 있다라면 누가 대기 오염의 피해를 더 많이 받겠니? 평지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평평한 땅을 얘기하는 거고 분지는 뭐니? 평평한데요? 푹 꺼져 있는 지형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분지할 때 우리 뭐 배웠냐? 울릉도, 나리분지. 또 대표적인 분지 지형이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대구라는 도시지기지. 그러면 오염물질들이 퍼져나가는 게 누가 더 잘 퍼지겠니? 얘보다는 얘가 잘 안 퍼지겠지, 그지? 따라서 어떻게 해요? 분지가 피해가 더 커지겠다. 정리되겠습니까? 지형에 따른 영향 정도. 자, 다음 마지막으로 나올 게 뭐에 관한 얘기하냐? 기층. 공기층이요. 뭐 할 때 안정한 거랑 불안정한 거랑 누가 피해가 클까요? 라는 얘기인데 기층이 안정,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불안정?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는 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대류 현상에 의해 오염물질들이 빙글빙글 도는 경우랑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랑 누가 피해가 클까요? 안정할 때가 피해가 더 클 거란 얘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기층이 안정하다고요? 라는 얘기가 어떨 때 만들어지는 거니? 바로 뭐요? 역전층이 형성되게 된다라면 대기층이 안정해진다는 얘기야. 오, 이게 뭔 얘기야? 자, 볼게요.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 이렇게 그려보자. 기온, 뭐에 따른? 높이에 따른 기온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대륙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떠니? 아래가 온도가 높냐, 위가 온도가 높냐?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게 정상인 거지. 이게 대륙권이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지표면 부근의 온도가 높고요. 상공의 온도가 낮은 이유가 뭐 때문이다? 복습하는 겁니다. 일단은 정리했었죠. 대륙권이 형성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기억납니까? 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고요. 이게 저기에 뭐다? 정상적인 상태, 일반적인 상태가 되겠고, 이때 그러면 얘는 기층이 안정한 거니? 불안정한 거니?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에 의해 뭐 일어나요? 그래요. 대류 현상이 쏴! 잘 일어나. 그러면 오염물질들이 모여있지 않고요. 골고루 잘 퍼지겠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거니까. 됐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기온, 뭐에 따른? 높이에 따른 기온을 따져보자라면 평상시에는 지구 복사열 때문에요. 아래가 온도가 높고 위가 온도가 낮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새벽녘. 지표면 냉각에 의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이런 걸로 나타나 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어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기온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야 될 게 어떻게 됐냐? 뒤집어진 꼴이지. 위아래 온도 분포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요? 위아래 온도 분포가 뒤집혀졌네. 역전층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전층. 이 역전층은 주로 언제요? 주로 새벽녘에 잘 일어나는 거예요. 라는 것까지.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분명 윗부분 같은 경우 원래 전체가 뭐였냐? 정상적인 경우 불안정해. 아래가 온도가 높고 위가 낮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활발하겠지만 얘는 뭐 됐냐? 역전층 형성에 의해 뭐 됐다? 기층이 안정해져 버렸네. 대류 현상이 일어나? 일어나지 않아요. 오염물질의 확산이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는 얘기. 됐습니까? 정리가 되겠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냐면요. 잘 봐봐. 이렇게 공장 굴뚝이 있대. 공장 굴뚝. 여기도요, 이렇게 공장 굴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장 굴뚝에서 뭐 나오니? 연기가 나온다라면 위에 평상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나왔던 공장 굴뚝의 연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거나 바람에 의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겠지. 그치만 이렇게 역전층이 형성됐을 때는 뭐다요? 얘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어. 그치만 역전층이 형성된 곳에서는요, 절대 연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왜? 여긴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위아래가 섞이지가 않아요? 못 내려간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뭐다? 공장 굴뚝의 연기만 보더라도요, 역전층 형성됐냐 아니 되었냐까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 됐습니까? 이러한 역전층은 주로 언제요? 새벽녘. 그래서 뭐 예전에는요, 아침 조깅, 아침에 뜀박질하는 걸 좋아라들 했는데 최근 들어는 뭐다? 대기오염 물질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새벽녘 이른 아침에는요, 역전층이 형성된다라면 대기오염의 피해를 더 많이 받겠지, 그지? 그래서 아침 조깅이 호흡기에 그닥 좋지가 않다고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됐습니까? 자, 결국은 뭐 역전층이 새벽녘 만들어진다는 건데, 아까 전에 스모그에 관한 얘기도 다시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LA형 스모그 같은 경우는 어땠었냐? 언제 잘 만들어진다고요? 분명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언제? 아침에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 피해를 주는 스모그는요, 언제 많이 만들어져요? 대낮에 잘 만들어지겠다.
또 아울러 그러면 LA형 스모그, 광학 스모그는요. 계절별로 따져볼까요? 여름과 겨울 중에서는 언제 더 잘 만들어지겠니? 고민하지 마셔요. LA형 스모그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광화학 스모그야. 뭐 받아야만 해요? 강한 자외선을 받아야만 하는 거지. 따라서 여름과 겨울 중에 누가 자외선을 강하냐? 여름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됐나요? 반면 여기 나와 있는 런던형 스모그는 어떨까?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황화 스모그가 잘 만들어지겠니? 얘는 뭐 때문이라고요? 황산화물 때문이랬지. 황산화물은 뭐 때문에요? 화석연료 연소 공장지대. 그러면 여름과 겨울 중에 누가 공장 많이 돌아가요? 라는 얘기를 묻진 않겠지, 그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여름과 겨울 중에 화석연료 사용을 누가 더 많이 하니? 어느 때 더 많이 하니? 당연히 뭐? 난방용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일 때가 어떻구나? 아, 황화스모그가 더 잘 생길 수 있겠구나. 됐습니까? 또 얘는 뭐? 이렇게 아침과 대낮이 있다라면 아침과 낮 중에서는 황화스모그 언제 더 잘 생기겠니? 언제 더 잘 생겨요? 당연히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건 따뜻한 낮보다는 아무래도 쌀쌀한 아침일 때가 많지 않겠니? 라고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각각의 대기오염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간대까지 정리가 되겠고요. 대기오염의 영향 요인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캡틴 교재 95페이지를 보시면요. 대기오염 영향 요인 쭉 정리가 다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 나와 있는 건데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러한 1차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만 2차 오염 물질이 생성되지 않을 테니까, 그지? 그럼 1차 오염 물질들 뭐 있었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뭐다요? 여기 나와 있는 일산화탄소. 그럼 일산화탄소를 줄여주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얘는 뭐 때문에 나와? 불완전 연소에 의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 완전 연소시키면 되겠지. 그치? 되도록이면 화석연료를 뭐다? 완전 연소시키게끔 유도를 하면 되겠다. 다음, 또 여기 나오는 뭐 있냐? 황산화물이 나와 있죠? 황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뭐 하면 될까? 얘는 어디서 나온대요?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나온대. 화석연료 안에 들어있던 황이지, 그지? 그래서 황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를 하니? 탈황장치라는 걸 둔대. 탈황장치. 탈황장치는 뭐니? 공장 굴뚝에서요. 매연을 연기가 나올 때 어떻더라? 황산화물을 제거하고 내뿜어준다는 얘기. 됐습니까? 다음, 또 여기 나오는 질소산화물은요. 질소산화물은 얘는 연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연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내부 환경, 고온, 고압 환경이 문제였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기 중의 질소가 산소랑 붙어먹는 건데 얘는 어떻게 제거하니? 자동차 뭐다? 배기구. 배기가스가 빠져나오는 곳에 촉매 변환기를 설치한대요. 촉매 변환기 설치해서요 질소와 산소를 분해해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질소산화물 다시 어떻게 해요? 안정한 질소 분자로 전환시키는 장치. 촉매 변환기. 됐습니까? 다음에 또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 뭐 이런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다? 친환경 연료나 뭐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또 여기 나온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뭐하니? 집진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진기. 먼지진 몰집. 먼지를 모아주는 기구. 집진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라면 그래 1차 오염 물질들이 대류권에 뿜어져 나오는 걸 막아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뭐다? 1차 오염에 의한 2차 오염 피해. 여러 가지 대기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뭐다? 대단원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인 환경오염 파트의 뭐다? 대기오염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96페이지 기출문제 2문제 기출문제 변형한 2문제 도전!
자, 키팅교재 96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와 있는 게 뭐 나와 있냐? 기억, 니은, 멋주르륵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NO가요. 뭐가 되고 뭐가 되겠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기억에 해당하는 게 뭐 됐다? NO2. 니은에 해당하는 게 뭐니? O3.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요러한 순으로 어떻더라?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자, 그래서 기억이 뭐 들어가요? NO2. 얘가 뭐요? O3가 들어가겠구나. 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NO에 배출을 줄 수 있니? 자, 어디까지나 칠소산화물의 칠소라는 원소는 어디서 났다 그랬냐? 공기 중에 있다라고 했었어.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아니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어떻더라? 엔진 내부의 고온고압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 줄일 수가 없다는 얘기. 세 번째, 물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는 얘기가 자동차 운행을 줄인다라면 물론 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캡틴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뭐다? 화석연료 중에 질소가 아니라 뭐다? 공기 중에 질소에서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걸 강조하려고 낸 문제입니다. 의도를 충분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자동차 운행이 많은 시간대에 오존주의가 발생하니? 물론 자동차 운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때는 뭐가 많아지니? 질소산화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치만 오존이라는 건 언제? 뭐 받아야만 만들어져? 여기 나와 있잖아. 자외선. 따라서 어떻더라? 자동차 운행이 많은 시간대가 아닌 햇빛 쨍쨍 대낮에 오존주의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광학스모그는 금방 얘기했잖아. 광학! 빛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자외선. 따라서 언제? 여름에 잘 발생하겠고요. 광학스모그는요? 맑은 날 흐린 날 언제? 당연히 햇빛 쨍쨍 자외선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맑은 날이 더 잘 발생하겠네. 마지막, 니은이 뭡니까? 오존. 오존이 산성비 원인 물질이니? 아닙니다. 니은보다는요. 기억이 산성비 원인 물질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와나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자, 쫙 봤더니요. 가가 뭐예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니? 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걸로 봐서 공장지대? 그래요. 가가 뭐다? 황산화물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 어디 제일 많이 나왔니? 수송 부문? 그래. 자동차 운행에 의해 나온 대기오염 물질 뭐 되겠다고요? 질소산화물이 되겠다. 따라서 가가 뭐 되니? 황산화물이 되겠고요. 나가 질소산화물이 될 거예요. 가와나는 1차 오염 물질이니? 그래. 가와나는 물에 잘 녹아요? 그래,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뭐다? 산성비를 만들게 되겠죠. 다음, 공장지대에서는 공장지대요? 산업부문. 다시 말해 뭐 나오니? 황산화물이 많을 테니까 광학스모그가 황화스모그 발생하기 쉽냐? 아니 반대예요. 황화스모그가 더 잘 만들어져야겠지. 오존주의보를 일으키는 물질은 누굽니까? 계속해서 나왔던 게 뭐다? 질소산화물. 나가 되겠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질소산화물이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이 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니? 오존이 될 텐 거니까. 됐습니까? 마지막. 촉매병에 설치한다면 뭘 줄일 수 있나요? 질소산화물이 나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겠다.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건 뭐였었니? 촉매변환기가 아니라 탈황장치였었죠. 자, 됐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환경오염 첫 파트인 대기오염이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수질오염, 그 다음에 토양오염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캡틴 심성입니다.